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네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요, 기업을 소외시키는 행위입니다. 기업이라는 건, 특별히,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거의 최근 2025년 행보를 보면, 이제 좀 더 어떤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을 했던 이제 2010년대 중후반에도 포스티븐스 교수님의 어떤 관점에서 모든 삶의 현장, 즉 마켓플레이스라는 그 관점이 보다 더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가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어떤 시기다라고 한다면 기업을 소외시키는 행위라는 것에서의 기업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사업이라는 부분을 소외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업이 뭐 21세기 기업의 정의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게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은 너무 작은 사이즈 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 규모 이상의 이제 기업을 가리켜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규모이면 이상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중간 규모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직원이 일하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에서의 소자를 빼고 중간 규모의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최소 100명 정도는 모이는 규모가 아마 이제 또 아니면 100명이 모이지 않는다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돈이 어느 정도 벌이가 이 정도면 중간 규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요. 어쨌든 이게 사람이 모여야 함께 더불어서 가는 어떤 펑셔널한 그런 기능적인 측면들이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형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적인 자본의 어떤 규모보다는 물론 규모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최소 100명 정도는 이상 일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간 정도의 규모의 기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기능은 일단 뭐 지역사회 관계라든지 뭐 공공기관으로서의 뭐 법인, 외부 커뮤니케이션, 기업 간 거래,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리고 뭐 영업 및 마케팅, 제품 또는 서비스 생성, 조직 시스템, 직원 관계, 뭐 개별 직원 이런 전반적이고 복합적인 일들이 기업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기업 내뿐만이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 기능에 대해서 정말 복잡하고도 다양한 내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는 너무 획일화시켜서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영리적인 측면만을 추구하는 기계로 쉽게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살과 피를 가진 사업가는 그 사업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돈, 권력, 생산, 정보, 그리고 더욱더 집중해야 할 관계적 영역,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단순히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되게 그런 식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뭐 그냥 교회에서의 기능을 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도 교회에서의 기능 자체를 그냥 뭐 마음의 평안 정도 주는 거. 그리고 목회자가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도움 주는 정도. 좋은 일을 하는데, 자선행위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 회계적인 자선단체로만 생각하는, 쉽게 개념화하는 경향들도 있다라고 이제 덧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이게 기업의 기능에 있어서 이제 보면 사실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어떤 뭐 사적 영역의 뭐 대표적인 것은 개별 직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직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직원의 가족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드라마 2010년대 초중반에 이제 방영했었던 TVN에서 방영했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이제 어, 과장님이었던 분하고 이제 그 부서의 차장 김무련 부장님하고 이제 오성식 과장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러니까 오성식 과장이 김무련 부장님하고 아주 이제 김무련 부장이 대리 때부터 이제 사원으로서 함께 했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기 올고즘대로 이제 오성식 과장이 이제 흘러가니까 막 뭐라고 김무련 부장이 얘기하더라도 이제 몸 챙기라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산삼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주면서 챙겨 먹으라고. 내가 당신 그러면서 나오는 그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참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그 오성식 과장의 아이 돌잡이부터 다 봤다라고 김무련 부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 가족이 그 가장이 가족을 자기 건강 가족을 위하여 자기 건강 챙기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 하는 이런 가족의 사적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 관심 갖는 어떤 대표적인 예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지역사회와의 관계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 이제 친아버지가 이제 비행기 정비사셨는데 이제 거의 은퇴 직전에 이제 일하셨던 데는 이제 사회 환원 그 측면에서 그래서 사회봉사단을 이제 이끄는 섬기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봉사했던 그런 모습들이 또 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공적인 영역, 지역사회 관계에서도 기업이 여러 가지 영역,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아우른다 이제 기업이 그렇게 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기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는 사실은 교회의 평소 역할,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되게 어, 기업이라든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하는 평소의 역할은 그냥 가족만 이제 사실 챙겨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안녕하고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별 직원에 대한 것을 교회만이 평소적으로 해야 하고 그 외에 기업은 그 부분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 나머지 부분이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분절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평소 역할은 이제 설교, 수련회, 어떤 사목 활동을 통해서 개별 직원들만을 이제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교회가 단순히 개별 직업뿐만이 아니라 개별 직원, 근로자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기업의 어떤 영업 마케팅 또는 서비스 생성, 조직 시스템, 지역사회 관계, 뭐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단어인 이제 불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불매라는 것을 교회가 이제 유일하게 그냥 공적인 영역, 기업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불매 운동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교회가 설교나 어떤 신앙 직업 교육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게끔 하는 것, 윤리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자문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사업가가 아마 했던 윌리엄 폴라드 서비스 마스터라는
분이 이제 얘기했던 거를 이제 코테이션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가로서 이분이 저는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탁월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요. 만약 제가 이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게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저는 또는 제가 일하는 비즈니스 회사가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을 일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이 토론과 논쟁, 심지어 배움과 이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열린 환경이어야 하는데 예, 그런 곳이 회사가 될 수 있고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 그런 이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회사의 정신을 어떤 이끌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짤막하게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소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교회가 또 기업이 교회를 어떻게 서로를 또 소외시켰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스티머스 교수님이나 특히 이 나눔은 이제 포스티머스 교수님이 하는 거거든요. 포스티머스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 모든 삶의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말하지 못할 영역이 없고 또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이 결국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은 사실 함께 더불어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연합된 연합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게 사실 포스티븐스 교수님의 이 강의를 진행한 주요 목적이었다.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의 이제 부제로서 이제 conflict 대립이냐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순응하는 것이냐, 아니면 서로 배제시키는 거냐, 아니면 이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함께 더불어서 놀라운 어떤 시너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 오늘 네 번째 주제인 기업을 소외시켜 왔고, 기업이 또 교회를 소외시켰던 것들에 대해서, 근데 꼭 그거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나눔으로써 진실한 고백이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찾아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